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의회에서 공공자금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의 돈, 국민의 세금이 이제 디지털 희소성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건 투기가 아니다. 미래의 통화 질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화폐의 신뢰가 종이에서 코드로 옮겨가는 순간이다. 시간은 비트코인의 편이고 이제 그 사실을 국가들이 인정하기 시작한 거다. 달러로 지탱하던 시대가 서서히 무너지며 새로운 신뢰의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비트코인이 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세상이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이상하게도 언제나 비트코인이 있다. 플로리다주 의회가 새로운 법안을 냈다. 공공자금, 즉 국민의 세금 일부를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 상장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이건 단순한 제도 개혁이 아니라 정부가 비트코인을 공식적인 자산으로 인정하겠다는 선언이다. 그동안 정부와 기관들은 이렇게 말해왔다. 비트코인은 위험하다. 가격 변동이 너무 크다. 공공자금에는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직접 그 위험하다던 자산을 자신들의 포트폴리오 안에 넣으려 하고 있다. 이건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다. 돈의 철학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다. 세금으로 모인 공공자금이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신뢰 시스템 안으로 흘러들어간다는 건 이제 정부조차도 탈중앙화된 신뢰의 개념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다. 비트코인이 공공자금이라는 단어와 함께 언급되는 순간, 그건 이미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의미다. 국가의 재무 구조 속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미래 경제 시스템의 중심축으로 옮겨가고 있다. 아직은 작은 법안 하나일 뿐이지만 이 한 걸음이 역사의 방향을 바꾼다. 언젠가 다른 주, 다른 나라들이 이 길을 따라갈 것이다. 마치 처음 금을 준비금으로 삼았던 나라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이 법안을 낸 사람은 플로리다의 하원 의원 웹스터 바너비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디지털 자산을 공공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야 한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미국 경제의 현실이 담겨 있다. 겉으로는 여전히 기축통화를 유지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 체제를 지탱하던 신뢰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끊임없이 찍어내는 달러, 멈추지 않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 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리는 국민의 세금 가치.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붕괴다. 플로리다의 정치인들은 이제 그 사실을 직시하고 있다. 달러만으로는 자산 가치를 지키기 어렵다. 그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국가의 부는 결국 시간 위에서 평가된다. 오늘의 돈이 내일의 가치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건 부가 아니라 환상일 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준비금의 개념을 다시 정의하려 한다. 더 이상 금고속 종이와 숫자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그들이 찾고 있는 건 인플레이션에 녹지 않고 국경을 넘어 존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가치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은 단지 가격이 오르는 자산이 아니다. 그건 시간이 지나도 녹지 않는 신뢰의 단위다. 누군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고 정부가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으며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기록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가치 저장소다. 그래서 주정부가 비트코인을 축적하려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달러가 녹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지 않지만 비트코인을 시간에 대한 보험으로 보고 있다. 국가의 부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 플로리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건 투자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공공자금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건 달러 가치 하락에 대비한 해지이자 다가올 통화전쟁에 대비한 미래의 금고를 준비하는 일이다. 사실 미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겉으로는 여전히 달러 중심의 질서를 지키는 듯 보였지만 그 이면에서는 조용히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었다. 2025년 미국 재무부는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제도를 도입했다. 과거에 몰수한 자산 중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투자 다각화가 아니다. 국가가 디지털 희소성을 인정했다는 공식적인 선언이다. 미국은 오랜 세월 동안 금과 달러를 중심으로 세계 경제를 지탱해왔다. 하지만 이제 그 금의 자리를 디지털 코드로 이루어진 새로운 금, 즉 비트코인이 대신하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에는 금을 금고에 쌓았다. 이제는 비트코인을 서버에 저장한다. 형태만 다를 뿐 목적은 같다. 가치의 시간적 보존, 즉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돈을 찾는 것이다.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금으로 관리한다는 건 달러라는 체제의 균열을 의미한다. 그건 새로운 통화 시대가 이미 열리고 있다는 신호다. 플로리다의 이번 법안은 그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이어받은 첫 번째 주의 선언이다. 이건 단순히 하나의 주가 내린 투자 결정이 아니다. 국가 단위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알림이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다. 이미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거대 기관들이 비트코인 ETF를 통해 기반을 다졌다. 이제 각주 정부가 그 펀드를 사들이기 시작하면은 비트코인은 더 이상 개인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그건 국가의 준비금이 된다. 즉, 국민의 세금으로 쌓은 가치의 일부가 디지털 희소성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건 단순히 보유가 아니라 구조적 수요다. 공급은 2100만 개로 끝이지만 이제 수요는 개인을 넘어 기관, 주정부, 그리고 언젠가 중앙은행으로까지 확장될 것이다. 이런 변화는 결국 가격으로 이어진다. 아크인베스트는 2030년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최대 24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키요사키 역시 2030년 비트코인은 최소 100만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또한 파인더닷컴이 24명의 암호화폐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트코인은 2035년에 10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 숫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이제 제도권이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를 숫자로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비트코인이 투자의 언어가 아니라 정책의 언어로 다뤄지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이건 분명하다. 우린 지금 인류가 새로운 통화 질서로 넘어가는 그 첫 장면을 보고 있다. 플로리다가 그 시작을 알렸다. 그리고 머지않아 다른 주와 나라들이 조용히 그 길을 따라갈 것이다. 이건 누가 먼저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저 시대가 흘러가는 방향일 뿐이다.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 나는 문득 오래전 근본 위주의 시절을 떠올렸다. 한때 금은 쓸모없는 돌덩이로 불렸다. 하지만 결국 모든 중앙은행이 금을 쌓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다. 정부가 갖기 시작하면은 게임은 끝난다.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비트코인이 사라질까 두려워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정부가 직접 보유를 검토하는 시대다. 비트코인을 금처럼 보관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나는 이 흐름을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가격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신뢰의 경쟁이다. 달러의 신뢰가 무너지고 비트코인의 신뢰가 쌓이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싸움은 조용히 그러나 필연적으로 비트코인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왜냐하면 신뢰는 인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플로리다는 이번 법안을 통해 자신들을 디지털 준비금의 선두주자로 세우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건 언젠가 모든 나라가 걸을 길이다. 공공자금, 연금, 예금, 결국 그것들은 가치를 저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렇다면 언젠가 그곳에도 2100만 개의 희소성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나는 오늘도 내 자리에서 작은 금액이지만 꾸준히 비트코인을 모은다. 이건 투기나 욕심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이다. 국가가 사기 전에 나는 내 가족의 준비금을 먼저 쌓아두고 싶다. 시간은 비트코인의 편이다. 그리고 이제 국가마저 그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건 단지 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의 방향에 관한 이야기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읽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